입장에서 그동안에 많이 나왔던 정글러들이 아닌 개입력이 정말 좋은 앨리스와 리신 간의 대결이잖아요. 그런 만큼 한층 더 초반의 긴장감이 훨씬 더 증폭될 거란 얘기라서 여기서부터 어디가 사고가 날지도 훨씬 더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애니 서포터가 항상 정글러와의 연계가 굉장히 부각되던 챔피언이기 때문에 그 애니가 또 오랜만에 이렇게 뭔가 시너지를 맞추면서 등장하는 시기가 된 만큼 그쪽 변수를 T1이 어떻게 활용하냐가 먼저 턴을 잡을 수 있는 기회일 것 같아요. 네, 요즘 트렌드가 예. 네. 자, 노팅은 버더리고요. 자, 밀러, 자, 김정현 선수입니다. 네. 이건 실제로 뭐 적도 못 막고 아군도 못 막아요. 그렇죠. 어디 나오든지 간에 뭐 3픽으로 나오고 두 번째 픽으로 나오든 캐리어는 정말 못 막아줬고요. 그리고 리신, 자 오너의 리신이라고 한다면 더욱더 자 기대가 됩니다. 꽉수빈의 아 네. 요즘 저게 약간 고유 명사가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실제로 저런 분들이 좀 계세요. 내가 왔을 때 어떤 뭐 그런 게 있다 데이터가. 네. 아까 앞서 구마유시 펜타킬 뭐 그런 분도 계셨고요. 항상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자 리브 샌드박스의 라인업이고요. 다음 이에 맞서는 자 T1입니다. 양 팀의 대결 준비됐습니다. 마지막 세트입니다. 보시죠. 리브 샌드박스 T1의 마지막 세트입니다. 왠지 작가진 쪽에서도 대본이 나올 것 같은데 제 기억에 오너의 리신은 뭔가 쓸 때마다 거의 다 이긴 느낌이 있거든요.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실제로 오너가 썼던 챔피언 중에 가장 많이 사용했고요. 예. 5번 이상 쓴 챔피언 중에서도 승률이 제일 좋습니다. 30승 4패. 와, 그럼 몇? 88.235%. 아, 거의 9할이네요. 9할. 열에 9번 이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정말 크레이지 승률이에요. 예. 아니, 많이 썼기 때문에 조금이면 그렇죠. 가능하죠. 뭐 10대 경기 아래면. 근데 그렇게 많이 썼는데 와, 대단합니다. 그냥 결전 병기란 얘기고 네. 그동안 이제 리신이 좀 입지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냥 안 나왔던 건데 이게 또 저희가 뭐 한 주 한 주 진행하다 보면 추세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근데 패치라고 하는 건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오늘 입장에서는 완전 땡큐겠습니다. 그렇게 88%의 승리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면 실전은 어떨지. 아, 나오네요. 88.2%. 34경기나 했는데 약간 리신 메타에 따라 좀 다르긴 해도 통의 60대 이거 누가 더 개입 잘하냐? AD냐 AP냐? 그렇군요. 이것도 그때 헬리오스 시대부터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네. 벨리오스가 또 3대 리신 중 한 명이었죠. 뭐 지금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몇 대 엘리트에 들어간 분은 없어요. 아 네. 자 아무튼 그래서 과연 누가 더 개입을 잘할지. 네. 여러분 헬리오스도 우승자 출신입니다. 그렇죠. 벨리오스 리신 잘했어요. 네, 초대 우승자입니다. 헬리오스가 뭐 실제로 잘했습니다. 그렇죠. 네. 저도 연습 땐 잘했습니다. 그 얘기를 되게 자주 하세요. 연습을 많이 했었다고. 네. 높이도 끄떡끄떡 읽을 것 같습니다. 집에서. 자 일단 한 걸음이나 전진해 있는 상태고 현재 리브 샌드박스. 그래서 이제 조합을 봤을 때 리브 샌드박스가 이 미드 바텀 주도권 어떻게 활용하냐가 관건이죠. 그러니까 애니가 호응이 좋은 건 맞는데 애니가 호응이 좋은 거지 평균적인 라인전이 좋다고 못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즈리얼 카드만은 라인전이 센 쪽이에요. 그래서 그걸 앨리스랑 같이 턴을 받아서 어디까지 굴릴 거냐. 그렇죠. 요즘 이런 동선 생각보다 자주 나오는데 한쪽이 레드를 먹고 빠르게 개입하는데 한쪽이 블루 먹고 그냥 위로 올라가 버려요. 네. 그럼 앨리스 입장에서 지금 붕 떠 있잖아요. 뭘 해야 됩니다. 뭘 하고 싶어요. 여기 왔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가죠. 네. 파이트가 보이는데 앨리스는 일자리가 필요해요. 예. 여기까지 출장을 왔기 때문에 뭐라도 웨이크를 뽑아가고 일단 싶은데 홀딩하고 네. 근데 그 다음 거라기에는 이게 애니가 좀 의식이 돼요. 그래서 원래 이런 플레이를 할 때 혼자서 안 되면 미드를 불러가지고도 막 하는 경우도 있는데 결국 이게 안 먹히잖아요. 그럼 앨리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줄 싹 털어먹고 있는데요 오너가. 앨리스는 이쪽은 어차피 나오는 게 없어요. 땅에도. 네. 그러니까 다음 웨이브가 들어갈 때 또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또 해보려고. 근데 그렇다고 지금 뭐 T1이 컨디션이 나쁜 건 아니에요. 캐리어는 항상 차징돼 있습니다. 이미- 들어만 와봐. 기선이 뭔지를 보여준다. 아, 근데 이게 승부를 보기에는요. 상대 체력 관리랑 풀스페, 막 회복 점화 저런 걸 생각하면 애매해요. 이 타이밍이 엇가다가 진짜 제대로 카운터 왔습니다. 결국 애니가 지금 저렇게 훌라후프 돌리고 있으면 들어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직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앨리스는 결국 터덜터덜 본인 쪽 블루로 가는데 아, 이미 리신은
털어먹고 그렇죠. 있죠. 핵시 알짜배기는 털어먹고 나갈 겁니다. 이거 앨리스 냉장고 다 털어가고 있어요 예, 지금. 그렇죠. 남은 거는 그냥 뭐 김치 정도 남기고 가요 그냥. 예, 그래서 그럼 김치라도 먹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뭐 없을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예. 역시 없구나. 예, 그렇죠. 남겨놨을 리가 없습니다. 아 근데 저것도 뭔가 뒷맛이 좋을 것 같진 않은데 일단 먹어야죠. 예. 자 본인의 동선상 지금 동선상 자 오너에게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윌러. 그리고 미드야 한번 들리는 갱킹. 계속 때려. 근데 이런 것만 한 번 더 때려. 전면 살아갈 수 있나요? 여기서 다음 살아갈 수 있나요? 그래도 윌러의 커버가 좋긴 좋았죠. 그럼요. 네. 작아서 그냥 잡힐 뻔했는데 맞죠. 이런 커버 없었으면 좀 더 아픈 얘기가 나올 수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아니 정글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미드만 혼자 끊겨봐요. 당연히 그 아픈 얘기, 안 좋은 얘기 해야죠 당연히. 그리고 이게 리브 샌드박스 바텀 같은 경우에도 뭐 좋든 싫든 간에 정글 턴을 초반에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아이고 찔러 넣어가지고. 더 거세게 때려서 벌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예. 다이브가 성공적으로 되진 않았더라도 분명히 T1 바텀 입장에서 압박감을 세게 느꼈던 거거든요. 아 맞죠. 손에도 봤을 거고. 예. 함께 오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저 때려서 뒤로 보내고요. 타워를 일부러 긁어줬습니다. 립센 바텀. 리신이 원래 앨리스보다 성장을 좀 많이 앞서가는 구도라고 봐야 되는데 그나마 윌러의 좋은 세이브가 있었어. 예. 여기서. 자 미드 상황. 이게 한번 음파를 이제 고개를 꺾어서 피해보려고 했는데 음파 각도가 워낙 좋았고 네. 그리고 그냥 정멸 빼는 정도가 아니라 킬각이다 보니까 한 번 더 들어간 건데 네. 딱 적절히 앨리스가 왔죠. 그렇습니다. 기절 뛰면서 포탑을 이용을 했었고요. 킬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약간씩 이렇게 유불리가 가려진 가운데 여전히 좀 정글러들의 움직임은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냥 풀캠을 도는 정글러들이 아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영향을 좀 미치고 있고요. 나름. 단지 전 이런 템포라면 리신이 6렙 타이밍 자체는 꽤 빠를 것 같아요. 앨리스보다. 예. 5렙이에요. 5렙 대 6렙이에요. 네, 난 좋다. 6렙이야. 난 6렙이야. 우연사 페이커. 예. 그러면 연속해서 윌러. 네, 지금 그 위쪽에서 아칼리가 나가면서 예. 플라우프 돌려가지고 한번 최대한 저항을 하는데 앞뒤 그다음 키 그리고 아칼리도 골피. 컨디션이 예. 좋은 건 아니에요. 우연. 전면에 예. 붙어서 아칼리도 컨디션이 좋은 게 아니라서 제목에 맞춰놨고요. 와 이거는 리브 샌드박스 바텀 정글에서도 저항을 꽤 잘 예. 받고 버들이 벽에다 CC 어깨 보여. 빠졌다. 짝 돌리면서 올 줬고. 돌리면서 자, 완전 피하고 거의 다 찔러. 예. 근데 다시 공 쓰고 근데 다시 카이팅. 서로 전면을 쓰진 않았고요. 예. 서로 순간이동간에 지금 일단 잭슨은 순간이동 있으니까 탑간의 자강두천. 그렇죠. 일단 리심 근데 또 정글러들이 앨리스 맞나요? 턴을 서로 예.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즈르가 턴이 빠르니까 리신도 빠질 수밖에 없고요. 뭐 그렇습니다. 사방에서 싸움이 막 일어나서 그래 결국 토탈 3대 3이고요. 일단 중요했던 건 T1이 미드 쪽에서 솔로킬을 냈지만 냈죠. 리브 샌드박스가 정글 바텀에서 이어지는 강가 싸움을 너무 잘했거든요. 맞죠? 그래서 어느 정도 또 상쇄를 시킨 거예요. 예. 페이커 쏠게. 근데 바로 그 다음 장면이 나왔었습니다. 또 그런 와중에 T1 입장에서 그나마 다행인 게 있다면 서포터에게 킬이 집중된 거고요. 또 그런 차이가 있겠죠. 다시 보겠습니다. 6렙과 5렙은 뭐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라서 예. 요 정도 긁고 근데 아들의 입장에서 라인도 안 좋았었거든요. 사실 그것 때문에 카라마를 부르고 있었어요. 근데 부르기 전에 딱 킬각을 잡은 거고 예. 근데 여기서는 리브 샌드박스가 점사 싸움을 잘했죠. 그렇죠. 먼저 노렸는데 캐리어가 전멸 쓰면서 그리고 MB가 예. 데미지를 진짜 뿜어냈어요. 그렇군요. 바로 옆에서 카에도 엄청 오래 버티고 이게 좀 더 붙어서 카르마부터 잡을 수 있으면 좋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서로 추가로 안 들어간 거죠. 그렇습니다. 네, 말씀처럼 일단 그 2킬은 이렇게 칼 쪽으로 갔습니다.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항상 이제 아칼리 나온 게임들은 그렇지만 아칼리가 초반에 킬 먹었을 때 그 아칼리 특유의 약점이 해소가 되면서 탄력을 확 받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또 2킬이 들어가서요. 예. 아칼리의 포텐셜이 좀 빨리 터지는 게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중에는 미드 솔킬도 있었습니다. 페이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미드 차이는 분명히 아칼리가 유리하겠지만 바텀 쪽에서는 또 리브 샌드박스가 괜찮아서 그 그렇죠. 힘의 밸런스 균형이 예. 누가 더 성과를 낼지는 좀 더 봐야 돼요. 그러면 그래서 용은 아직까지 이제 멀쩡히 있고요. 네, 그리고 아즈르가 지금 좀 대기 중. 계속 음파. 근데 이거는 좀 더 밀어내기. 친구 이게 이거는 좀 끌어내는 느낌인데요. 예. 연계가 되면 장막 때문에 이러면은 근데 이게 이거는 잡히면 다음 쫓아 찔러.
리브 샌드박스도 설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요. 말씀드린 대로 누구 바텀이 세냐 미드가 세냐 뭐 이런 문제였는데 이게 아지로 쪽도 걸어가는 거 보면은 알고 한 거였어요. 생각한 게 아니었어요. 아, 그렇죠. 그럼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 결국 T1 입장에서는 데스가 떴고요. 클로저가 믿는 거는 결국 예. 우리 바텀 정글이 빠르다거든요. 맞죠? 근데 T1이 믿는 거는 그럼에도 한 방에 터트리자. 네, 선타가 있는데 뭐 이런 가자. 거 노려봤던 것 같은데 올리고 그 다음에 더블실로 꼭 그렇지. 묶어버리고. 이미 이건 합류 차이가 너무 많이 났죠. 예. 카일까지 왔었는데 2킬 먹은 카일이 사실 그래서 잭스도 한번 내려왔었는데 뭔가 활약하기도 애매했고요. 그 전에 상황이 해제됐습니다. 그러면 자 용을 자 건드리고 있는 T1이고요. 상대도 턴을 쓰긴 썼으니까. 네. 밀라노 위쪽에서 자 버프 이렇게 자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단 드래곤도 드래곤이지만 이렇게 되면 또 전령 싸움도 중요해져서 그렇겠죠. 특히 리브 샌드박스는 양보하기 싫을 것 같거든요. 네. 자, 용도 아래쪽에서 상대편에게 뭐 뇌 좋으니까 전력을 가져가는 게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보통 서포터가 킬 먹으면 라이너가 킬 먹는 거 대비 당연히 뭐 좀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쓰기에 따라서 서포터도 템 잘 나오면 라인전에는 라인전만큼 세지고 그 서포터가 돌아다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냥 그 영향력에는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아, 당장. 그렇죠. 네. 특히 서포터들 간에서도 1코어 타이밍 차이가 좀 클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때가 이제 서포터가 가성비가 최대로 오르는 타이밍이라서. 그래서 당장은 리브 샌드박스가 바텀의 힘이 좀 세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더 때려서 걸어주려고 지금 힘을 주고 있죠. 또 긁어요. 이거는 액션이 그런 거네요. 바텀이 유리할 때 괜히 이 힘을 가지고 전령에 올리기보다 그럼 전령에 올려버리면 상대 바텀이 회복하거든요. 예. 그냥 여기서 더 쥐어 짜자라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군요. 네. 전령을 포기하더라도 네. 좋은 판단인 게 이왕이면 이즈카르마는 그냥 라인전 길게 하는 게 좋습니다. 네. 필드 싸움이 좋진 않아요. 예, 그럼 뭐 지금 딱 그 말씀대로 가고 있습니다. 원래 좋았는데 계속 그쪽에 그 동일한 곳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리브 샌드박스. 그리고 아지르 아칼리 구도도 아지르가 좀 말렸었는데 그 회복하는 과정에서 쫙쫙 좋은 성과가 나와서 오히려 또 아칼리가 약간 기분 나쁘게 됐거든요. 경험치 차이도 나고요. 예. 레벨도 그러네요. 9,8자 차이가 납니다. 네, 저런 상황이면 결국에 아지르가 좀 먼저 찔러대는 구도가 나와가지고 예. 그리고 바텀 쪽이 주도권이 확실하지 않다 보니까 아질 같은 챔피언을 노리는 연계에 있어서 CC를 가진 애니가 자주 오진 못해요. 그래서 애니가 오는 게 아니라면 또 아칼리 리신만의 연계 가지고 아질을 잡는 건 많이 어렵거든요. 예. 뭐 궁 타이밍 때 맞춰가지고 왔다 갔다 뭐 카이팅하고 막 이런 구도가 나오긴 하지만 웬만하면 아지르가 한 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체력이 반 정도 빠지는 페이커고요. 근데 리브 샌드박스가 T1 상대로 3세트 1, 2, 3 좋은데 1대1 동점인 가운데 3세트 잘 풀어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자, 강팀의 느낌이 뭐 물씬 나는 리브 샌드박스. 그리고 뭐 화면에 많이 잡히진 예. 않았지만 탑 같은 경우도 서로 이렇게 아래쪽이 중요한 가운데 잭스 나르가 나르 쪽에서 특히 미니 나르일 때 사고 나는 경우도 꽤 많았었거든요. 근데 나르 입장에서도 저 정도면 잭스와 같이 비슷한 느낌으로 크면은 나르가 뭐 나중에 일방적으로 잭스한테 밀리는 구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은근히 이제 탑도 든든해지는 거예요. 리브 그렇군요. 샌드박스 입장에서. 확실히 알을 깨고 나온 자, 버돌 답습니다. 슈퍼 버돌. 결국 아래에선 계속 벌고 있으니까요. 여기는 그 구도 그대로 갑니다. 그러다 샌드박스 보니까 구세, 예. 나오는 흐름이 리신이 결국 본인 역할이 당장은 성장 말고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 리신이 한창 전성기 달릴 때도 뭐 궁극기를 이용한 플레이메이킹이라던가 뭐 초반 득점이 아니어질 경우에는 좀 애매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도 그게 다르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 리신이 뭔가 하자니 바텀 쪽이 원래 호응 지점이었는데 바텀 주도권이 없다 보니까 호응이 안 되고 미드도 한번 말린 이후에 아지를 노리는 게 안 돼요. 예. 그래서 그냥 리신이 좀 붕 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코어템이 나오긴 해서 교전만 할 수 있으면 리신도 세긴 셀 텐데 그리고 맞아요. 말씀하셨지만 애니도 티버를 깔 수 있는 환경만 나오면 센데 지금은 그냥 상대가 멀리서 계속 쏴대니까 아, 그렇죠. 붙어서 바로 띠바 소원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도 또 뭔가 또 각을 보고 있겠죠. T1. 네, 아래쪽은 타워가 거의 날아갔고요. 계속 둘이서 손잡고 왔다 갔다 거리긴 할 거예요. 예. 걸리기만 해봐라. 진짜 또 지금 리신 코어템 나온 거 보면 싸우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 이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데 예. 한번 토스 한번 딱 진짜 그 애니 쪽으로 한번 누굴 땡겨올 수 있을 테고. 자, 그림은 그려지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실현화되진 않고 있습니다. 코어템들이 쫙쫙 나오고 있는 가운데 다음 오브젝트 때 움직임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특히 드래곤. 그렇죠. 네, 전령보다도 지금은 드래곤의 밸류가 양쪽 다 엄청 신경을 쓰고 있어서 그렇군요. 이게 한쪽이 지금 서로 어설프게 전령 가면 반대쪽이 그냥 터지는 게임 양상이라 맞아요. 그리고 이럴 때 탑 같은 경우도 서로 반반 가는 것처럼 보여도 어느 한쪽이 솔로킬 당하거나 이래버리면 또 사고가 크게 납니다. 그렇죠. 결국 장기적으로 봐도 저게 사이드 스플릿 푸시의 주도권과 연결되기 때문에
탑쪽 나름 그래서 뭐 팽팽하게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고 나면 절대 안 되고요. 먼저 11렙 찍은 쪽은 버돌. 이제 용 40초예요. 테일은 둘 다 있습니다. 아, 한쪽만 있네요. 자, 버돌. 그 말씀하신 순간이동 예. 를 또 어떻게 활용할지도 봐야 되고 버들 같은 경우도 지금 이따 코어 팀이 나왔냐 안 나왔냐가 갈린 타이밍이니까 주의할 필요도 있고요. 그렇겠죠. 자, 상대 테두리 저렇게 둘러놨습니다. 자, 태미, 잭스. 아, 용을 어떻게든 맞춰주고 싶은 리브 샌드박스가 달아나야 되는 T1인데 일방적으로 먹고요. 오너 캐리는 항상 같이 다닙니다. 이게 리브 샌드박스는 팔길이긴 걸로 때리는 게 재밌으니까 당연히 나올 건데 결국 T1의 판단의 문제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T1이 지금 좀 손이 오래 근질근질거리고 있어서 이제 나가고 싶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특히 애니가 앞전멸 티버를 언제 할지가 중요하겠죠. 저 그렇죠. 앞전멸 콤보가 진짜 핵심이라 한 방에 저 훌라후프 돌리고 있을 때 빵 터트리는. 예. 자, 바로 성과를 내야 됩니다. 자, 포탑골도 꽤 차이 나고요. 근데 이게 앨리스 같은 픽도 한 방에 잡아내기가 쉬운 픽이 아니라서. 네. 거의 뭐 궁극의 핑퐁이 네.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바텀 웨이브를 먼저 밀어서 상대 한번 부르고 그 다음에 생각하자. 네. 참 그래서 뭐가 됐든 요즘 막 그렇게 자주 나오는 구도는 아니죠. 전령이 이렇게 일종의 방치되는 구도가. 예. 그냥 서로 아래쪽에서만 계속 왔다 갔다 거리니까. 저 용 비중이 이렇게 높은 게 이용인데 먼저 건드리고 있습니다. 네, 먼저 치면서 이제 한타각을 보겠다는 네. 거예요. 또 아지를 노리려고 하나요? 근데 나르는 넘어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나르가 넘어오면 용 또 반피. 뒤에 또 뒤에로 넘어올 수 있대. 예. 그리고 아, 아지를 뒤쪽으로 와요. 와도 안 됐고 그러면은 튀어 빠져야 돼요. 겠죠? 네, 그냥 빠져야 돼요. 그냥 깔끔하게 주는 게 나아요. 예. 그러면서 잭스를 키우는 게 맞겠죠. 아, 그렇군요. 이거는 탑에서 순간이동을 들고 있던 이점을 활용한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 순간이동 하나로 T1이 뒷걸음을 치게 만들었습니다. 그 대신 그만큼 세금 내라는 거죠. 아, 예. 탑 툭툭 치면서 저게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맞죠? 오, 예. 꽤 많이 깼네요. 네. 오. 그나마 버돌도 미드로 와서 바로 갔기 때문에 막은 거지. 조금 딜레이 됐으면 그냥 바로 깨졌어요. 맞습니다. 깊숙한 대로 만약 텔 탔으면 그럴 뻔도 했겠습니다. 왜 미드로 타냈는지 이런 것도 다 고려했나 보네요. 조금 더 미드. 자, 찔러주고 자 빠집니다. 자, 클로저. 어차피 T1 입장에서도 이번 용 준 게 막 엄청 큰 손실은 아니니까 다음 턴에 또 돌아오는 뭐 잭스의 순간이동 이런 것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또 달라지는 거라서 네. 더 큰 미래를 본 거죠. 자, 전력으로 되는 건지. 메가나로 일단은 오너 왔어요. 연계? 연계? 1.4. 네, 이게 앨리스 데미지가 들어가면 순간 예. 딜이 세서. 근데 위로 살로 아칼리가 와요. 빨아들이면서. 그리고 하나 더. 자, 잡고. 와, 이거는 네. 와, T1의 설계 그리고 함정을 파는 플레이가 양쪽 다 지금 전력을 보고 있었거든요. 맞죠. 그런데 거기서 일방적으로 2대0이 나왔다. 순식간에 둘러싸면서 그리고 MB 뭐 있어요? 전문 용어로 선빵 필승. 네. 먼저 치면 내가 이긴다. 자, 섬세하게 대기 중. 먼저 치면 올리면 레이저 자, 파. 예. 자, 그냥 때려. 먼저 치면 그냥 따라가서 때려. 달리면서 오래 존재하는 여러 가지 구도가 먼저 체어샷 치면서 시작하면 대부분 이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이게 제대로 들어가진 않았었어요. 그렇습니다. 구도가. 근데 귓가를 쳤거든요. 그게 맞았다면 달라졌을 텐데. 그리고 중간에 한번 미니언이 이즈리얼 큐를 막은 것도 보였었는데 그런 디테일이 있었군요. 그런 와중에 MB가 이걸 또 해낸 거고요. 네. 어쨌든 여기서는 제우스가 순간적으로 점사에 당하면서 굉장히 위험했었거든요. 실제로 잭스도 점사 당하면 금방 녹아요. 그렇겠죠. 체력이 확 빠졌었는데 그런데 묵혀놨던 티버가 그리고 덕태력으로 핑퐁되면서 빨아들이는데 성공한 거죠. 네. 그리고 바로 아지르가 멀었고요. 예. 자, 키 2개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 와중에 진짜 말도 안 된다. 와. 진짜 어떻게 보면 저희도 한 명의 롤 유저 입장에서 저런 장면이 롤의 매력이죠. 그렇죠. 예. 그냥 탑이든 미드든 뭐 원딜이든 순간 1대1하는 그 맛. 예. 그리고 그냥 숨을 보다 필 보면 없었어요. 보다 보면 탄성이 나와요. 네. 아, 솔직히 승패는 아니었습니다만 멋진 승부였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 집중하세요. 그래서 리브 샌드박스가 위쪽에서 뭔가 좀 손해를 많이 봤을 때는 좀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을 바로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아래쪽에서 이즈리얼이 크고 나면 이즈리얼 특유의 미드 배치됐을 때 그 미드 장악력이 있잖아요. 그걸 이용한 얘기들을 또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말 그대로 황금 밸런스가 갖춰지는 거죠. 네. 성적 형상 거의 뭐 그냥 뭐 데칼코마니처럼 찍어낸 것 같습니다.
T1도 T1이지만 그 T1을 상대하는 리브 샌드박스의 경기력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탄이 들고 스프링 시작 네. 굳이 붙었을 때 이런 경기 나올 거는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근데 마지막 경기 1라운드 마지막에 이렇게 성장한 리브 샌드박스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직 경기는 진행 중입니다만 그래서 일단 다음 이제 용이 또 용? 나왔을 때가 결국 중요한데 이런 팽팽한 게임일수록 거기서 승부가 갈리는 거니까요. 80초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양쪽 다 미드 포탑이 저게 체력이 얼마 없어 보여도 또 오래 지키는 거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네. 치열한 게임일수록. 색깔은 T1이 조금 더 시커멓긴 합니다. 그만큼 체력이 빠졌다는 이야기. 그렇죠. 그 대신 전령은 또 T1이 들고 있고. 아 그렇죠. 금방 저쪽 반격도 가능하겠군요. 그리고 교전에 있어서 T1은 어떻게든 시원하게 한방 싸움을 하고 싶은 거고 예. 리브 샌드박스는 최대한 때려놓고 싸우면 본인들이 유리하다 생각할 건데 그 돌파구를 누가 찾냐도 정말 중요하겠죠. 자, 미드 조금 더 찔러주고 싶은데 자, T1도 인원을 배치합니다. 밀러까지 추가 투입. 사실 저희가 계속해서 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애니 쪽을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결국 T1이 뭔가 메이킹하기 위한 수단이 좀 애매해서 그래요. 네. 애니의 티버를 제외하면 그쵸. 뭐 리신이 순간적인 멋진 발차기나 아칼리가 갑자기 막 옆구리 진입, 뭐 잭스의 진입 이런 게 있긴 하겠지만 그거는 확률적으로 쉽지가 않거든요. 예. 뭔가 고정을 시킬 만한 대상이 애니를 시작으로 될 확률이 높아서 그리고 제대로만 터지면 정말 위협적이기도 하니까요. 그렇죠. 이즈리얼이 정화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니까요. 아 그렇군요. 하여튼 T1 쪽에서 교전이 시작되면 뭐 캐리어는 항상 그렇습니다만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용 10초. 저희 쪽으로 오너 미리 푸시? 발각이 된 것 같죠. 예. 이제 나옵니다. 예. 선수들 지금 막 귀환하고 있는 선수들이 있고요. 사실 그냥 뭐 구도에 따라서 용 주더라도 예를 들어 미드 포탑 밀고 뭐 이러면은 더 괜찮을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상황에 따라서. 예. 이 게임은 드래곤이 빠른 게 아닙니다. 네. 어차피 드래곤 영혼까지 가려면 그건 진짜 한참이니까 미드 포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걸 지키면서 용까지 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일단 전력 풀고 예. 자 전령 아껴놨던 거 풀고 캐리어는 대기 중. 지금은 리브 샌드박스가 약간 날개를 펼쳐놨기 때문에 네. T1이 좀 더 주도권은 있는데 제우스까지 붙였어요. 네, 이제 아지르도 왔다 갔다 눈치는 보고 있고요. 네. 나르는 탑. 우리가 먼저 모였으니까 너희가 용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네. 그래서 리브 샌드박스도 뭐 줄게라고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뭐 어차피 2대1이고 예. 타이밍도 늦는데 그리고 그러면 뭐 상대가 힘을 줘서 미드를 또 깬 것도 아니니까 본인들 네. 미드를 와 이즈리얼 데미지 생각보다 살벌해요. 저 툭 한번 건드리니까 체력이 저렇게 4분의 1 정도 날아갔습니다. 완전 전성기이기 때문에 네. 이게 실제로 요즘 저렇게 이즈리얼 잘 크게 되면 이즈리얼을 점 찍어주는 챔피언이 없을 때는 이즈리얼이 밸류가 확 오르는 게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 좀 립센이 믿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자 버들의 타워 체력 최대한 깎을 만큼 깎았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미드 깨고 모여서. 싶던 여기 상대가 날개를 펼쳐놨기 때문에 네. 지금 타이밍 딱 적절하거든요. 맞죠? 상대 일단 아래쪽 나르가 백업. 운영이 나는 뭐 좀 섬세하게 잘 움직입니다. 그렇죠. 리브 샌드박스. 이런 것 자체도 리브 샌드박스가 되게 침착하게 플레이 잘했다는 거예요. 상대가 먼저 입을 벌리고 있는 가운데 어떤 메이킹 그리고 드래곤 쪽에서의 전투를 바라고 있었는데 그거를 회피하면서 취할 건 취한 거니까요. 그러네요. 위쪽은 타워 체력을 뺐고 아래쪽은 뭐 지키고요. 자 미드는 없어졌습니다 이미. 그러면서 지금 양쪽 사이드에 T1 쪽 타워가 풍전등화인 상황인데 저걸 딱 수거할 수만 있다면 갑자기 또 차이가 벌어지는 게임이 예. 될 수도 있는 거라서 립센에게 뭔가 좀 좋은 운영 포인트가 생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미드는 체력 진짜 없죠. 이거 조금만 쳐도 되겠는데 위쪽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또 저런 게 딱 깨러 오고 싶은 그 타이밍에 낚시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예. 신중해야 돼요. 엄청 오랫동안 안 깨질 수 있는 거니까 말씀하신 대로 언제 수거할진 계속 봐야 되고 네. 뭐 그게 아니라면 당분간은 다시 한번 이런 대치 구도인데 서로 믿는 구석은 있고요. 양쪽 다 밸류에 대해서는 할 말은 있다고 보거든요. 네. 어느 한쪽이 완벽히 앞선다기보다는 자 요번 턴에 이런 거 정리하면서 하나하나 툭. 예.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일단 잭스도 1대1에서 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템트리도 약간 그런 쪽으로 더 신경도 쓰는 느낌이고 보통 좀 이즈리얼 쪽이 극단적으로 유리하면 저렇게 미드 1차 깨놨을 때 미드 2차 앞까지 치고 들어가는 것도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게임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돌고 돌아 아까 얘기해드린 대로 붙어서 싸우고 싶은 T1이 붙는 싸움을 할 거냐 거리를 벌리고 싸우고 싶은 리브 샌드박스가 거리를 벌리는 싸움을 할 거냐 결국 그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자 분명 선호하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 포메이션이 다릅니다 양팀. 지금까지는 리브 샌드박스 기준으로 봤을 때 MB카에 이거 제우스까지 깨려고 하나요? 근데 그냥 무시하고 깨다가는 너무 세니까 상대도 자, 수가 방금 없었어요. 떴고요. 데미지가 네. 데미지가 또 생각보다
생각보다 세요. 그래서 메가나를 따라보면 네, 다시 반격. 그래도 네. 메가나는 직전에 반격으로 빠졌어요. 그렇습니다. 풀이 워낙 빨리빨리 도니까 이렇게 알았어요, 제우스. 뭐 전멸도 어차피 서로 교환된 거고. 맞죠? 와, 이거 타워밀드가 죽는가 했습니다만 벽을 일단은 저 생환했습니다, 팀원. 나르의 템트리도 워낙 살벌하기 때문에 저게 맞고 견딜 데미지가 아니에요. 아, 부메랑 이거 팍팍 막피 빠지는 소리가 보입니다, 막 들립니다.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결국 MB가 꽤나 지금 어깨에 짐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앞에서 왔다 캐리어. 갔다 하면서도 끊기면 안 돼요. 절대. 그렇죠. 상대 뭐 리신, 발차기, 애니, 티버 이런 거 의식 많이 하고 있을 거고. 그럼요. 그 성공한 이지전은 항상 저렇게 귀찮게 하는데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렇죠. MB 할 수 있어요. 요즘에 MB 할 수 있어요. 일종의 그 르블랑 같은 느낌인 거죠. 예. 이즈리얼도 앞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줄타기 죽이고 플레이. 싶다. 네. 자, 대신 강력하게 더욱 안정적으로 플레이해 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로데스 MB. 워낙 게임이 치열하다 보니까 뭐 저런 바이게는 뭐 시야 조금 뭐 이런 것도 의미가 조금씩은 있다고 봐야 되는데 결국에는 아직 일종의 결정적인 장면이 안 나온 게임이에요.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서로 간의 빌드업 과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수싸움이 주고받는 데 있어서 수준이 맞았어요. 그만큼 경기력이 굉장히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양쪽 다. 맞아요. 원래 뭔가 터지는 게임은 수싸움에서 그게 수준이 안 맞거나 한쪽이 좀 큰 미스를 내면 그게 와르르 꽝꽝이 되는 건데 오히려 이런 게임들이요 맞아 떨어지니까 손뼉이 맞는 게 있으니까 박수가 나는 거예요. 아, 그 멘트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리브 샌드박스 응원하시는 분들 정말 그 미소가 그 당연히 떠오를 것 같습니다. 미소 지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T1이랑 지금 호흡이 맞고 있습니다. 그 얘기 자체가 엄청난 칭찬인 거고 예. 슬슬 이제 또 T1의 3용 타이밍이 다가오니까 이 타이밍 직전에 혹시 모를 바론 티라를 위한 바론 쪽 시야 장악 그리고 드래곤 쪽으로 치고 나갈 준비를 서로 해야 돼요.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굳이 따지면 리브 샌드박스도 조금씩 이제 리스크가 더 올라가긴 할지라도 상대를 좀 더 밀어내는 플레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먼저 시야도 잡고 본인들이 멀리서 쏘는 능력을 더 증대시키기 때문에 내가 나를 일보 직전. 이닛이 다 생각하면 앞으로 뭐 나가지 못한다는 얘기니까. 아, 그렇죠. 네. 예, 이것저것 다 고려하면 어떻게 그리고 상대 잡겠습니까? 드래곤이 중요하면서도 상대는 T1. 발언 전문가. 그렇죠. 그것까지 같이 생각해야 예. 돼요. 일단 부르고 있어요. 근데 다 보고 있습니다. 나르 아래쪽 최소한 나를 순간이동이라도 빼겠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럼 거의 진짜 애니를 위해 보여줘. 숨겨놨거든요. 맞습니다. 갑자기 깜짝 이니시가 예.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위치는 근데 보였어요. 이게 T1도 어설프게 치면 자, 우리 이제 나르도 죽고요. 나르 이제 왔어요. 세 명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한 방에 경기의 구도를 무너뜨렸습니다. 이 발언 낚시를 통해서 뭔가 진짜 아니. 한 방에 쫙 푸네요. 티버가 그냥 저런 식으로 머리 위에 뚝 떨어지면 내천 함정까지 처치. 그동안 거리를 유지하려는 쪽과 인파이팅을 하려는 쪽의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인파이팅의 한 방의 기회를 진짜 너무 멋지게 만들었고요. 경기가 갑자기 좀 살짝 기운 느낌이 있네요. 다시 보겠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T1도 위험할 수도 있었거든요. 이니시가 제대로 안 들어가면. 그런데 두드려 맞으니까. 근데 이니시가 잘 들어갔어요. 제대로 머리 위에 저 덩치 큰 티버가 딱 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오, 순식간에 세 명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리브 샌드박스. 그래서 리브 샌드박스의 통나무를 지탱하고 있던 메인 딜러 이즈가 무너지면서 균형이 무너지게 됐고 결국 이렇게 되면 한 방에 좀 많이 넘어갑니다. 네. 좀 세 번째 용까지 트라이하고 있는 중이겠죠. 이게 정말 좋은 타이밍이었던 게 실제로 좀 더 게임이 만약에 무난하게 더 길게 갔다고 하면요 정화가 없는 이즈리얼 같은 경우에도 뭐 미칼 같은 게 나오고 나면 또 얘가 달라요. 근데 그 전 타이밍을 너무 잘 노린 거고 3용까지 완성을 시켰으니까 너무 고센데요 이거. 맞습니다. 자, 그러면서 돈 차이 뭐 여러 가지 것들 계속 벌려나가고 있고요. 오너 자신감 붙었습니다. MB 앞을 그냥 유유히 지나가 버려요. 당장 돈 차이도 돈 차이지만 예. 계속해서 더 뜯길 것도 생각해야 되고 그럼요. 드래곤 3대1도 압박이고 분명히 방금 타이밍은 굳이 따지면 리브 샌드박스도 더 할 말이 꽤나 많았던 타이밍인데 예. 그 대패 직전까지만 해도 팽팽했잖아요, 나도.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봐도 한 방에만 안 터지면 오히려 빨아들이면서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장면 중에 가장 최선과 가장 최악이 나온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만약 그런 게 네. 아니면 그 둥지 안에 있는 T1 상대로 이것저것 던져내면서 너희 뭔데 바론 치고 있냐 이런 얘기 할 수 있었는데 네. 그 타이밍이 그냥 한 방에 날아갔어요. 그렇죠. 그거 하고 싶었을 거거든요, 리브 샌드박스도. 근데 지금 수비하기 바쁩니다. 자, 제우스가 앞장서고 있고요. 어떻게든 돈 차이 최소화시키면서 일단 막아내야 되고 네.
뭐 그렇게 따지고 나면 당장은 드래곤 영혼도 아니고 돈 차이가 오, 뒤에서 나타나요. 그리고 오히려 또 돌파구도 있죠. 티거가 연결되고. 일단 MP는 무조건 이거면 절대 안 되고요. 타워 안쪽에서 네. 버텨봐야 됩니다. 약간 지금이 밀어내기용이죠. 네, 립센. 밀어내기용이에요. 그러면서 타워 날아갔고요. 이제는 이즈리얼이 아까 뭐 전면도 빠지고 그래가지고 압박이 더 심해요. 한번 막 상대가 저런 식으로 막 들어오면 네. 그래가지고 막 돈을 더 뜯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곧 4천 찍게 네.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곽 쪽 타워들이 철거당하고 나면 문제가 애니의 이니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건 맞지만 사실 지금 T1의 상체 챔피언들이 동선이 정직한 챔피언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즈리얼이 머리가 더 복잡해지는 거고요. 언제 어디서 깜짝 나타날지 모릅니다. 꽤 많이 정리됐고요. 바로 한 20초 남은 가운데 4,700 파워포인트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임이 불리해졌고 불리하다면 그걸 극복하기 위해선 어떤 클러치 플레이, 슈퍼 플레이가 필요한데 그 역할을 보통은 이즈리얼이 담당한단 네. 말이죠. 앞으로 밀고 나가면서 상대 때리니까. 근데 그러면은 당연히 이즈리얼이 그 위험에 노출되는 건데 거기서 드리블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이즈가 그거 무섭다고 뒤에 있으면 또 어차피 상황이 그렇게 나아지진 않아요. 네. 그래서 뭔가 네. 좀 현실적으로 가장 좋을 수 있는 건 애니가 전멸이 돌아왔을 때 그 애니 전멸을 어떻게든 뽑아놓는 거예요. 그 애니가 플레이메이킹 하지 못하게. 그렇죠. 그런 걸 하러 나가기에 네. 좀 리스크도 있는 거고요. 애니 프리즈 바로 들어옵니다. 이거 쳐갔고요. 클로저 얘가 만피. 그리고 아래쪽으로 같이 밀었거든요. 아래쪽. 그리고 막 사이드 쪽 압박도 이제는 균형이 좀 무너져가지고 예. 계속해서 압박도 당하고 있고 뭐 당장은 드래곤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시간이 좀 있긴 합니다. 리브 샌드박스도. 다시 재정비해서 나와서 네. 방어를 편성해야죠. 그렇죠. 여기 고속도로 좀 예. 막고 싶은데 달려들기가 어렵습니다. 캐리아 준비 다 됐고요. 결국은 결국은 다 했어요. 예. 주도권을 잡은 이유에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건 한쪽 정글을 먹은 다음에 거길 기준으로 그 옆에 있는 라인을 같이 때리고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바텀 쪽 정글을 먹은 다음에 미드 때리는 척 하다가 바텀 때리고 바텀 때리는 척 하면서 상대가 바텀에 오니까 다시 미드를 가고 이런 전략적인 플레이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원래 리그 오브 레전드가 후반으로 갈수록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맞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돈 차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상황이 적게 나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가장 중요한 또 기점이 될 수 있는 다음 한타 때 그 드래곤 한타 직전에 T1이 너무나도 잘 쥐어짰습니다. 그냥 싹 쥐어짰어요. 네. 그래서 돈 차이를 이렇게 벌려놓으면 그게 단 몇 퍼센트라도 확률적으로 더 올라간다는 겁니다. 네. 다음 용싸움 립샌드박스가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임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립샌 입장. 이게 또 드래곤이 바론이랑 같이 나오는 거라 예. 전략이 좀 그러네요. 복잡하거든요. 티보가 빠졌. 네. 좀 활용이 됐습니다. 어떻게 뭐 회전시키면서 예. 파씩 압박하는 느낌이고 일단 아칼리가 계속 돌려고 하고 있는데 아칼리가 오는 길목에 와드가 돼 있긴 해요. 여기로 나오긴 했는데 잭스 누가 막아? 삼쪽에 있거든요. 저 혼자 사이드 있거든요. 이거 여기서 누가 막아? 오래 끌리면 잭스가 계속 들어갈 거예요. 예. 그리고 다리가- 리브 샌드박스가 진출을 하는데 뭔가 약간 후방 보급이 좀 신경 쓰여요. 예. 그래서 진출하게 하는데 뒤돌아봐야 돼요 이거. 네, 그래서 이거 자 그럼 미드 압박이 가능합니까? 다음 네. 분야기. 그리고 여기 페이커 오히려 페이커. 이즈리얼 쪽 일단 만천이 안 됐어요. 다와. 오너를 열어. 먼저 리신 잡고 오늘 근데 그다음 아칼리 봐요. 아칼리 봐야죠. 엠비를 지킬 수 있어요. 페이커. 엠비를 지키면 일단 보시게. 그리고 위기에서 엠비가 죽으면 안 되는데. 그럼 제우스가 밀고 들어옵니다. 제우스가 밀고 들어와요. 왜 그런다? 자, 얼로. 예. 사방에서 갑자기 난전이 펼쳐지면서 또 제리쇼가 살짝 나오고요. 그렇죠. 이번 러시 위험합니다. 피 채우고 다시 오는 페이커거든요. 사방이 뚫려요. 예. 이게 앞에 나가서 미드 진영을 뚫고. 잡아야 되는 조합이 바텀 쪽 사이드 억제가 깨진다는 건 전술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지르가 다 때려가지고 쫓아내야 되는데 아니 근데 이게 때려서 예. 못하기에는 너무 좀 맹수 같은 챔피언들이라서 웬만하면 있지 않습니다. 드래곤도 막아야 되는데 미드도 깨졌는데 이거는 뭐 나가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드래곤도 드래곤인데 이제 바론도 나와 있고 진짜 리브 샌드박스 골치 덩어리죠. 처음에 리신이 상륙했을 때는 그거를 좀 잘 빨아들이면서 받아치는 것처럼 보였었는데 끝나먹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전장이 되게 넓었어요 사실. 네. 되게 넓은 전장이었기 때문에 여러 변수가 많았거든요. 야 다시 볼까요? 그리고 T1의 상체 조합은 넓은 전장을 좋아합니다. 이것까지는 잘 받아쳤다고. 예. 근데 여기서 아칼리가 들어가는 거에 시선 쓸리고 그 사이에 위에서 또 상대 T1 본체가 내려오고 있고 아칼리가 살았어요. 튀었어요, 제대로. 오히려 또 여기에 신경 쓰이느라고 위에 MB가 예. 준비됐고. 자 바로 네. 먼저 최종 리브 샌드박스인데 이번에 현재까지는요. 승부수를 던지는 예. 겁니다. 너희가 와라. 네, 어차피 그래. 드래곤 막을 힘도 없고 예. 갑자기 두개 뚫렸고 아니 근데 제우스가 자, 비기면 비기면 그냥 끝나거든요 이거. 바론의 주인은 바로
누가 T1 8승 1패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 리브 샌드박스 마지막 승부수를 띄웠고요. 거기서 결국 꺾이고 말았습니다. 넥서스를 파괴하면서 8승째 찍는 T1 시제. 자, T1 1라운드 마지막 경기 그리고 자 페이커의 오늘